안녕하세요. 배움과 사색의 누리 월인TV 최시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바로 노노의 숲에서 사람을 보다 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제가 최근에 낸 이 책의 이름인데요. 예, 잘 보이시나요? 부제는 이리관지 하나로 꿰뚫는 따끔한 한마디 노노 군자 인문학 에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이 책을 2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정말 이 노노라는 것이 왜 노노인지를 이 책을 읽고서 조금 이 책을 쓰고 나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이 채널을 만들고요. 앞으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제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첫 번째는 여는 마당으로서 왜 나는 논어를 공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뽑은 이리관지 10가지 이렇게 해서 논어 86개 문장 중에서 제가 10개를 뽑았거든요. 절대 이제 그건 순위는 아닌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첫째 시간, 왜 나는 논어를 공부했는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억을 하시겠죠. 이 KBS, 공영방송 KBS에서 논어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그야말로 논어를 이 공영방송에서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논어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의 강의를 정말 저는 빠짐없이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논어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017년도 정도 돼서 논어 군자란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논어의 군자란 말이 107번이 나온다라는 걸 보고 제가 그런가? 저는 이게 한번 좀 그런 걸 들으면은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군자가 나오는 문장을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죠. 근데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정말 논어에 107번, 군자라는 말이 107번 나오는 겁니다. 논어가 알다시피 498개 문장인데요. 어떤 분은 499개 문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설은 거의 498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86장에 걸쳐서 군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논어는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입니다. 저는 고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정석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논어를 읽다가 무릎을 치기도 하고, 정말 이 동양 사상이라고 할까요? 동양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의 원류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탄성을 찔렀죠. 공부를 하다가 정말 이 공자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데요. 성인이면서도 그야말로 아주 인간적인 공자를 만났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논어 86개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런 노트에다가 제가 제목을 짓는데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옮겨 적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이제 옮겨 적고 이렇게 하다가 쭉 한참을 옮겨 적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지막 이제 103번 보십시오. 103번. 이게 요할 3장인데요. 요할 3장이 마지막인데요. 이 군자라는 말이 107번 나온다는데
103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아주 멘붕이 되더라고요. 이거 안 맞네.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해서, 또 추가하게 되고, 또 중복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107번이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공부의 즐거움이죠. 예. 제가 일일이 번호를 이제 매기면서 이제 세어보기도 하고, 정말 확인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 그는 누구인가? 공자는 BC 기원전이죠.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춘추 시대 노나라에서 태어나셨지요. 노양공 22년, 양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공은 제후국의 이제 임금을 갖다 이제 공자를 뒤에다 붙입니다. 공자, 이렇게 이 공자를 붙입니다. BC 551년인데요. 창평향 추읍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추읍 창평향,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이 무관으로서 숙량흐리였고요. 어머니는 무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안징제입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이고요. 자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라고 했느냐? 머리가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 합니다. 이 언덕처럼. 그래서 구라고 했고요. 또 어머니가 그 근처에 니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서 낳았다 해가지고 구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구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공자는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조실부모했죠. 3세 때 아버지 숙량을이 죽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는 이 4세 때 노나라 수도 곡부 아시죠? 곡부에 권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 때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이 불행한 겁니까? 공자의 성장과 천하 주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공자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머니로부터 제례 등 기초 교육을 받고요. 15세에 공부의 뜻을 두고 30세에 바로 서게 됐다. 50세에 지천명이요, 60에 이순이 됐고, 70에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에 올랐다. 요거는 조금 이따 또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자는요, 미천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사구,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까지 올랐습니다. 그 미천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대에 우일이 창고관리였고요. 승전리, 가축 담당을 맡기도 했고요. 51세에는 중도라는 지역의 읍제를 지내기도 했고요. 52세 때에는 사공으로 승진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부의 어떤 좀 간부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대사구까지 이제 오르는 거죠. 근데 55세 때에 이 고국 노나라를 떠나지요.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14년간 천하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68세에 귀국을 하게 되고요. 73세에 죽음을 맞이하지요. 제자가 3,000명이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문 10철이 있습니다. 공문,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10명의 뛰어난 제자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또 제가 86개 문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바로 말씀드렸죠. 그동안 삶을 돌아보니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의정편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왈 50유 오이 지우악하고
30이 립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육하여 불유구호라. 하하. 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의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50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60에는 귀가 순해지고 10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예, 종심소욕 불유구지요. 예, 이 구자가 법구자입니다. 자, 예, 공자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네. 나는 왜 논어책을 썼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20년 동안 논어책을 들여다보고 사실은 이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많이 다니지를 못하니까요. 이제 들어앉아서 집필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소로란 말이 나오는데요. 소로. 예,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에서 쓰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책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 공부의 결과물입니다. 서울 경진출판사에서 낸 책인데요. 저는 이 교직에 있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의 인성교육의 지침서로 한번 이 책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군자, 인문학 에세이라고 하자. 군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군자 하는데 군자가 무엇이냐? 공자는 군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소로란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로란 작은 노나라라는 뜻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소로리 벽시라고 하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벽시는요, 중국 후난성의 11,000년 전 벽시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된 걸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계가 아니고 전 세계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바로 이곳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라는 곳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소로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 여러분들 조선 제7대 왕 세조 알죠? 이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잖아요. 이 세조가 1464년 2월 21일에,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청주 이 초정 약수터에 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초정 약수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초수라고 하죠. 초수. 여기에 잠깐 오셨다가 속리산, 국립공원 속리산에 이 복천사에 신미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고승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수양대군 시절부터 이제 아주 그 스승으로 받들던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속리산 복천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온양 온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옥산면 소로리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소로리라는 말이 없었지요. 그 이름이 없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당당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디서 이렇게 글 읽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고, 여기는 작은 노나라 같구나. 공자가 태어난 작은 노나라 같아. 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작을 소자에다가 노나라 노자 해야 돼. 소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소로리에서 이 논어를 썼다는 게 저는 정말 지금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연한 것일까? 정말 무언가, 이게 무슨 인연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더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저는 책을 지금까지 이제 7번, 이 책까지는 7번을 내게 됐는데요.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는 교직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늘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된 건데, 저는 뭐 좀 자랑 같지만 한 번도, 제 스스로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돈을 들여서 책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이 책도, 이것도, 이렇게 인쇄로, 이렇게, 저는 책으로 이제 이번에 인쇄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100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책을 받는 순간,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예, 그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기뻤습니다. 네. 이 책 표지의 근본은 아주 바로 이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예, 이 그림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공자 성적도입니다. 이 공자 성적도라는 건 공자의 어떤 성스러운 흔적, 자취,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건데요. 이게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자로문진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로를 시켜 나루토를 묻다. 은자, 장저와 건립 이야기인데요. 미자편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도 이제 공자가 섭공을 만나고, 이제, 이게 얘기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섭공에게 묻죠. 이제 그걸 만나고 아마 다시 이 채나라로 돌아가는 오는 그런 아마 여정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이 나루토에서 아마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나루토가 어딘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자로에게 시킵니다. 저기 두 사람이 있는데 가서 나루토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와라.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이제 가지요. 그러니까 나루토가 어디요? 라고 물으니까 이 장저라는 사람이 저기 지금 저 수레에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응? 아유 공구입니다. 이게 공구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공구라는 이름이 더 이제 흔하게 불렸는가 봅니다.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 공구, 그 사람 말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나루토가 어딘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나루토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 나루토라면은 그 사람이 잘할 텐데, 그 공구라는 사람이 잘할 텐데, 응? 뭘 나한테 물으시오? 그래서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또 김만 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거릭한테 또 물었죠. 옆에 있는 거릭한테. 그러니까 역시 거릭도 이상한 핀잔만 주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자로가 이제 와서 공자한테 말을 하니까 참다 이 공자가 참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한 말씀 하시죠. 날짐승이나 들짐승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었다면 내가 구태여 더불어 바꾸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자는 정말 노자하고는 달랐죠. 공자는 뭔가
사람과 더불어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저와 거리기라는 사람은 은자였어요. 이 장저와 거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렇게 뭐 사람을 피해 다니는, 공자, 자로한테 얘기합니다. 아이, 여보시오, 자로. 저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는, 저런 스승을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말이야, 이렇게, 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사는 우리를 따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자가 한 말씀 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죠.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내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찌 세상을 피해 다니는 거냐? 그건 아니다. 라고 지금 공자가 자로에게 하는 그런, 하는 말씀이죠. 예. 바로 또 밑에 이야기죠. 공자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다. 헌문편 41장. 예. 제 책 부록 100불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 저는 이 공자를 한마디로 규정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다. 네. 자로 수거 성문이러니 신문이 왈 해자오 자로 왈 자공시로라 왈 시지 기 불가이 위지 자야 이렇게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헌문편 41장인데요. 자로가 성문에서 하룻밤을 잤다. 문지기가 물었다. 여기서 이제 신문이라는 건 이제 문지기를 말하는 거죠.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오셨소? 자로가 말했습니다. 공씨 문화에서 왔소.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말인가요?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말인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지기도 제가 보기에는 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은자는 공자가 그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세상을 이 무너진 인과 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공자를 정말 압축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린TV, 어린 최시선이었습니다.